오승진입니다. 이 성별에 따라서 말 못하고 끙끙 앓는 질환들이 있죠. 특히 나이를 떠나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고질병이자 말 못할 고민, 바로 냉대한데요. 앞서 조성태 박사님의 강의에서 들으신 대로 이 질환은 성장을 방해하는 것 물론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도 무척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자, 여성들을 괴롭히는 질병, 냉대하에 대해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박사님 모셔볼까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이 여성분들 중에는 말 못할 고민으로 이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특히 냉대하가 심해지거나 이유 없는 부정출혈이 계속되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인데요. 그렇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하혈과 냉대하로 고생하신 환자분이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40대 여성분이었는데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자궁 내막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부정출혈과 하혈이 매우 오랫동안 계속되어 아주 지친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냉대하 역시 양이 많고 악취가 심해서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위축이 아주 크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오랫동안 하혈을 하셨다니까 빈혈도 있으셨을 것 같고 네. 분비물이 계속 나오고 냄새까지 심하게 나면 네. 정말 일상생활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한의학적으로 그럼 어떤 원인이 있었나요? 네. 한의학에서 이제 냉대하가 나오는데 냄새가 심한 경우를 이제 오색대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부정출혈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눈이 아주 크고 이마가 넓으며 웃을 때 잇몸이 환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잇몸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윗입술이 이렇게 들리기까지 웃는 거예요. 활짝 웃는 거예요. 그것도 한의학에서는 화로 봅니다. 화가 많은 체질이죠. 게다가 체형이 허벅지가 아주 굵은 편입니다. 이것은 혈과 관련된 형상입니다. 이는 인체의 상부 쪽보다는 하부 비중이 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혈이 부족하여 자궁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솟는 화를 조절해주고 부족한 혈을 보강해주는 것이 치료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 생긴 모습에서 벌써 치료 방법이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생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긴 모습에 따라서 체질도 구별하지만 병의 원인을 찾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체질입니다. 불길이 위로 솟구치듯 몸 안에 화가 조절되지 않으면 화산이 폭발하든 어딘가로 피가 뿜어져 나오기 쉬운데요. 그 결과 부정출혈이 생기는 것이고 악취 나는 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분께서 몇 년 전부터 도저히 화를 못 참겠다고 하셨는데 화가 머리로 올라가서 성격적으로 난폭하게 만들고 아래로 자궁에 열이 차게끔 만들다 보니 자궁이 나빠진 것입니다. 네,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네. 직업이 교사라면 감정 소모도 엄청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스트레스가 정말 불이 됐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궁 쪽 증상이 더 심해지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분도 본인이 특히 신기해했던 점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날에는 어김없이 하혈이 심해지고 냉도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피가 뜨거워집니다. 피가 뜨거워지면 혈관 안에 얌전히 있지 못하고 밖으로 넘쳐 흐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하혈의 원인이 된 것이죠. 또한 열이 자궁에 머물러 있으면 여름에 음식이 잘 상하듯이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게 되는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피가 뜨거워져서 넘친다는 표현이 정말 이해가 쏙 되는 것 같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늘 체해 있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화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여성의 위장병은 대부분 스트레스, 화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생님의 위장병도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엔진이 과열되면 차가 제대로 못 가듯 위장도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화로 인해서 위장 운동이 방해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입맛은 좋은데 먹기만 하면 체하고 복통이 생기는 것도 전형적인 화에 의한 위장 장애로 한의학에서는 이런 병을 조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혈제, 소화제 같은 약으로 이 병이 낫지 않죠. 일단 몸속에 불을 꺼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지혈도 되고 소화도 잘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 주셨나요? 저는 이분에게 해독 사물탕이라는 처방을 했습니다. 해독 사물탕이라는 것은 황련해독탕과 사물탕이 합혀져 있는 처방인데 피를 보충하고 생성하는 사물탕에다가 몸속에 극심한 열을 식혀주는 황련해독탕을 합한 처방입니다. 자궁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칼을 대는 대신 피를 맑게 정화하고 온도를 알맞게 낮춰서 자궁 스스로 평온을 찾게 한 것이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혈과 냄새나는 분비물 치료가 됐을까요? 신기하게도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첫 주부터 당장 하혈과 냉대화가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환자분 스스로도 이렇게 빨리 반응이 올 줄은 몰랐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1년 가까이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면서 하혈은 거의 없어지고 그토록 괴롭히던 냉대의 악취가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화가 나도 전처럼 피가 비치지 않게 되었고 평생 달고 살던 두통과 여드름까지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네. 하혈과 냉대화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이 회복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의 자궁질환은 단순히 자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화는 여성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가 없죠. 화가 나면 피가 뜨거워지고 피가 하류로 넘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다스리고 근본 치료를 받는다면 아무리 오래된 하혈과 냉대화도 충분히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없이 사시는 분은 거의 없겠죠. 적당한 스트레스는 일상의 활력이 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몸의 병을 키운다는 점 여러분도 박사님 말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